강아지 키우려고 하는데 그냥 예쁘다고 덜컥 데려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세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사랑으로 키워라, 책임감을 가져라 같은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강아지를 수십 마리씩 돌보는 유치원에서도 이 용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강아지를 맞이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분리불안 입질, 짖음 등등 제가 유치원에서 돌보는 아이들 중에도 키우기 전 놓쳤던 단 한 가지 때문에 평생 불안하거나 사회성이 무너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수의사나 전문가들도 자주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직접 키우거나 집단으로 있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사료를 먹이고 아무리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결국 보호자도 아이도 함께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필수 용품과 함께 그 선택 기준과 숨은 원리,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딱 5분만 투자하시면 강아지가 불안해하지 않고 보호자와의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먼저 강아지에게 안정감이란 곧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 집 하나면 충분하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강아지에게는 좁고 안전한 굴 형태의 공간, 즉 캔넬이 반드시 필요해요. 개는 야생에서 굴에 들어가 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능을 존중해야 새로운 환경에서도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유치원에서도 캔넬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낯선 환경에서도 긴장을 덜 하더라고요. 추천드리는 캔넬 사이즈는 강아지가 한 바퀴 돌 수 있고 바닥에 편히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크기입니다. 답답해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인간의 시각일 뿐이고 개에게는 오히려 가장 편안한 공간이에요. 저희 유치원에도 동굴 같은 공간이 있는데 몸이 작은 아이들은 그 안에서 쉴 수 있지만 리트리버 같은 대형 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호텔장에 혼자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물그릇입니다. 특히 많은 초보 보호자님들이 쇠구슬이 달린 거리형 급수기 하나만 준비하신대요. 요즘에는 그래도 정보가 많이 많아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훈련된 아이에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급수기일 뿐 기본적인 급수 용도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강아지는 혀를 넓게 핥으며 물을 마시기 때문에 좁은 급수구만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더운 날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은 탈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넓은 입구의 스테인리스 식기와 자동 급수기의 병행입니다. 자동 급수기는 흐르는 물을 제공해 강아지의 본능적 선호를 충족시키고 보호자가 바쁠 때도 물이 끊기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거리형 급수기가 위생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수기는 보조로 두되 실제 물은 넓은 그릇에 마시도록 훈련하는 걸 추천드려요. 꼭 자동 급수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는 목줄입니다.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네스를 더 편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목줄을 착용한 강아지가 캑캑거리거나 불편해 보이면 목에 무리가 가나? 불쾌한가 보다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지극히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본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하네스가 아이를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아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통제감을 유발하고 산책 중 통제력이 약해져 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견의 경우 하네스를 하면 몸 전체로 버티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반면 기본형 목줄은 보호자와 강아지 사이의 신호 전달이 훨씬 명확하고 거리 조절이나 기다려 등 기초 교육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기본형 목줄로 시작한 뒤 아이의 성향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하네스는 덜 아파 보인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훈련 효율과 통제력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물론 하네스를 착용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훈련이나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이 있다면 목줄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 중에서도 하네스를 한 친구들보단 목줄을 한 친구들이 좀 더 젠틀하고 이해가 있었어요. 왜 TV 보면은 강영욱 선생님 나오는 개능 훈련하다 프로그램에서도 하네스보단 목줄을 이용해 훈련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은 유모차입니다. 유모차는 사치 아니야? 라고 묻는 분도 많은데요. 현실은 좀 달라요. 유모차는 노령견, 다친 아이, 혹은 장거리 외출 시 강아지의 체력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보호자님의 체력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특히 보호자님이 많이 힘이 없는 경우 20kg 넘는 대형견을 안고 병원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유치원에 오시는 어떤 보호자님도 노령견이 다리가 약해진 이후 유모차 없이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유모차를 구입하고 나서 산책도 병원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유모차는 운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걷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나눠 활용하는 보완 수단입니다. 강아지도 더 안정적으로 쉴 수 있고 보호자님도 체력을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결론적으로 강아지를 입양할 때 많은 분들이 장난감이나 사료부터 사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캔넬, 물그릇, 목줄, 유모차 이 4가지 준비물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갖추셔도 강아지가 심리적으로 훨씬 빨리 안정되고 보호자님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준비만 잘 하셔도 반려생활의 80%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준비,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이 함께해야 진짜 행복한 반려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과 강아지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